최근 각 지자체에서 생활 폐기물 무단, 불법 투기 집단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무심코 쓰레기를 잘못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 원 이상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잘못된 쓰레기 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헷갈리시는 부분에 대한 정보와 어떻게 쓰레기를 배출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분류를 잘못하여 일반 쓰레기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았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인데요. 한 커뮤니티 글을 보면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과일 껍데기와 오래된 바나나 등을 버려 과태료 10만 원이 나왔다는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서울시 서초구에서는 살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치킨뼈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렸다가 적발되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에 따라 8만 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이 과일 껍데기나 치킨뼈에 남아있는 살점 하나가 단속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정확히 구분하여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일반 쓰레기이고 무엇이 음식물 쓰레기일까요? 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그 대부분이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이 되는 만큼 일반 쓰레기와는 반드시 분리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바로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나? 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다시 말해 동물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로, 동물이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감, 귤, 바나나 껍질은 부드러워서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각종 육류의 뼈와 달걀 껍질, 조개나 소라 같은 어패류의 껍데기, 그리고 꽃게 가재와 같은 갑각류의 껍데기 등은 딱딱하여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수박이나 멜론의 껍질은 사과, 바나나 껍질과는 다르게 딱딱하니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들은 예외입니다. 수박이나 멜론은 작게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한 번쯤 길 가다가 이런 모습의 쓰레기를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한정된 쓰레기 봉투에 더 많은 쓰레기를 담고자 때로는 발로 눌러서 더 담고 쓰레기를 위로 불룩하게 싸 테이프로 고정하여 배출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쓰레기 과잉 투입 행위도 지자체에서 강하게 단속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실수 많이 하시는 것 중 하나가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류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인데요. 실제로 금천구에 거주 중인 B씨는 봉지, 라면 봉지와 택배 운송장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같이 넣어버렸다가 지자체 청소행정과로부터 10만 원의 재활용 혼합배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라면 봉지나 오염이 된 커피 봉지는 반드시 비닐류에 분리배출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라면이나 믹스커피를 먹고 오염되었다는 이유로 비닐류가 아닌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이와 같은 오염된 라면 봉지도 잘 씻어서 비닐로 분리배출해 과태료를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대다수의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내용 중 하나가 김치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들은 동물의 사료로 재활용하기가 어려워 일반 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김치나 소금으로 양념한 반찬류는 물로 소금기를 씻어내고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대파, 마늘, 양파 등의 껍질과 뿌리에는 가축들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이 역시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곰팡이가 피거나 상한 음식은 일반 또는 음식물 쓰레기 중 어디로 분류해야 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은 상한 음식이니까 동물이 먹을 수 없을 테니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곰팡이가 피고 상한 음식이라 할지라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종류가 아닌 이상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의 사료와 공정은 파쇄, 이물질 제거, 압축 100도씨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고 추가 이물질 제거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대장균, 병원균뿐만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가장 강한 아플라톡신도 멸균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하거나 곰팡이가 핀 음식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일반 쓰레기 봉투에 플라스틱이나 캔과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섞어서 버린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 따라서는 이러한 혼합 배출 쓰레기에 대한 수거를 거부하거나 버린 주인이 직접 다시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가 아닌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 활동 즉 회사나 사무실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을 버리는 경우에는 무려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해야 한다. 그 기준은 동물의 먹이가 될 수 있나? 입니다. 2. 라면 봉지, 커피 봉지 등은 비닐류로 분류해버린다. 3. 혼합된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종량제 봉투가 터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넣어 배출한다. 입니다. 어떤가요? 안 그래도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 힘든 상황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쓰레기를 배출하면 10만 원 이상의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